매출 분석입니다. 요거 좀 빡센데 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재무 분석이겠죠.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고 그 항목들이 어떻게 되고 그게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표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이제 분석표 보고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인쇄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표시할 재무보고서의 연도가 아니죠. 월입니다. 월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9가 아니라 8월 달 걸 보고 싶다. 그럼 8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난달과 이번 달 이렇게 숫자가 바뀌게 돼요. 이번 달은 8월이고 지난달은 7월이 되겠죠. 만약에 요거를 이제 9월 달 걸로 바꾸게 되면 9월 달과 8월 달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9라는 숫자는 9월 달 보고서를 보겠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 달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개월수를 바꾸시면은 볼 수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재원생 숫자, 그리고 매출 총액, 지출 고정비, 그리고 수학 인원, 그리고 순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트릭 중에서 5가지만 이렇게 전면에 좀 주요한 키워드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위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나머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숫자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지난달에 비해서 올랐는지 줄었는지 변경률까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화살표로 기호를 조금 첨부해 놓고요. 지난 5개월간의 추세까지도 가볍게 보실 수 있게끔 그래프를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빡셀 거예요. 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좀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재원생 숫자, 매출 총액, 지출 고정비, 수학 교과목에 대한 매출, 그리고 순이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 말고 나는 다른 내용들이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출이 고정비랑 지출이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나는 너 먹으면 고정비와 맥주 변동비 시켜야 그 중에서 변동비를 보고 약 싶다. 먹었어? 이 주요 매트릭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시트 아래쪽에 보면 재무보고서가 있고요. 여기에 재무보고서 입력하는 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요 매트릭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수학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변동비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번째 방금 수학에서 지출 변동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재무보고서로 가면은 원래 여기에 수학이 있었는데 지출 변동비를 바뀌었어요. 한 번만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원생 숫자랑 매출 총액 정도만 알면 되고 나는 지출은 필요 없고 그냥 순이익만 보고 싶다. 얼마 썼는지 알고 싶지 않다. 돈 쓴 거 생각하면은 마음이 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만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수강료 중에서 초등부 수강료와 그리고 중등부 수강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눌러놓고 재무보고서를 하면 수강료 초등, 수강료 중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월간 재무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게 되면은 한 5개월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경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또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5가지 주요 요인들 뭐 재원생 숫자, 그리고 전체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초등부에서 수강료는 얼마, 중등부에서 수강료는 얼마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주요한 것들은 뽑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글씨가 좀 크게 나와 있지만 아래쪽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강사 인건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지금 나가는 돈을 좀 디테일하게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돈을 어디서 어떻게 줄일지 좀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재무보고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지금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시다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지 고민 끝에 아주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표를 만들었습니다. 뭐가 되게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 재무 데이터 입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내역 단위는 10,000원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재무 보고서 페이지 그리고 재무 보고서 입력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들은 10,000원 단위예요. 딱 하나만 제외하고 수강생 숫자만 제외하고 전부 다 10,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강료에서 초등 다시 초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25라고 적혀 있는데 수강료가 25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도 숫자가 많이 있고 여기에도 무슨 칸들이 많고 숫자들이 많고 여기도 숫자들 여기도 숫자 여기도 숫자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입력하냐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정작 입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하얀색 배경에 있는 숫자들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 밖에 나머지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 두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산들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 달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을 했으니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8월 달 걸로 옮겨놓고 뭐 7월 달 걸로 옮겨놓고 하겠죠. 뭐 월이 바뀌면은 지금 3, 4, 5, 6, 7, 8, 9 이렇게 되어 있지만 10월 달까지 가게 되면 4, 5, 6, 7, 8, 9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 수고스러움을 조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방법을 하나 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볼게요. 매출 내역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단위는 10,000원이고요. 수강료를 먼저 볼 텐데 지금 위에 보시는 이 부분은 수학 교과목의 학년과 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년에 초등 과정을 나가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초등학생인데 중등 과정을 나갈 수가 있고요. 중학교 학생인데 중학교 과정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나갈 수 있고요. 고등학교인데 수능 대비하는 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수강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같은 초등학생이기는 하지만 중등 과정을 배울 때 수강료를 조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초등학생이면은 과정에 상관없이 학원비가 똑같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나는 없는데. 그러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5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중학교 학생인데 중등 과정을 나갈 때나 고등 과정을 나갈 때나 수강료는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숫자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 이거 2번 입력하는 거 싫다. 그러면 아예 칸을 비워두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중등 과정을 나가는 학생 숫자도 이렇게 지워버려도 괜찮습니다. 계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에 25, 여기에 숫자를 뭐 10명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고 이 칸을 그냥 전부 다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지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등부는 수강료는 빵원이고 학생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는 학원비가 얼마인지를 적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학원비가 1,000원 단위로 나간다.
할인이 적용돼서 1,000원 단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25.5 이러면 25만 5천 원으로 계산을 하는 게 된다라는 점 뭐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수학학원 원장님들은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수학을 하면서 영어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등과정이 과정 1을 하는 경우, 초등학생이 과정 2를 하는 경우, 중등부가 과정 1, 과정 2, 고등부가 과정 1, 과정 2,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반을 만들어 놨고요. 우리가 이렇게 반이 없다. 그럼 이건 마찬가지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지만 다른 과목도 한다. 사실 제가 A불이니까 수학만 분석을 하게 할까? 아니면 영수학원이 그래도 제법 많으니까 영수 할까? 뭐 비교과라든지 독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혹시라도 국어를 하거나 뭐 매일국어라든지 스터디퍼스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 뭐 그런 비교과를 독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여기에 포함을 얼마나 많이 시켜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칸의 여유를 드리면 18가지 과목을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들을 초등이 아니라 수학 초등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수학 중등, 수학 고등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통계가 다시 잡힐 수도 있어요. 다만 나머지 함수들이 덩달아 조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과목이 이거보다 더 많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에 독해, 그리고 비교과 이렇게 해서 크게 4개의 서로 다른 과목을 각각의 학년군으로 묶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이시는 것은 과목별 수강생 학생 숫자예요. 그래서 수학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되고, 영어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기타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초등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25명이다. 초등학생이 중등 과목을 선행 나가는 아이들은 10명이다. 그리고 중등 과정이 고등 과정을 나가는 학생은 이 정도다. 해서 그런 과정마다 아이들의 숫자를 따로 분석을 하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놨습니다. 그러면 수강료는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당연히 수학 교과목에서 초등부 수강료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초등 과정을 나가는 이 수강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고 바꿔볼게요. 지금 25만 원은 뭐 아니니까 20만 원을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20만 원을 내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25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 곱하기 25 플러스 지금은 초등부 수학 교과를 듣는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의 총합을 구할 거니까, 초등인데 중학교 과정을 나갈 때는 수강료를 조금 더 비싸게 받아서 25만 원인데 그 학생이 10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인데 중등부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좀 볼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수학 다 잡아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식을 잡아놨어요. 수학 초등은 여기서 요거 곱하고 여기서 요거 곱하고 더하기 요거 다 곱하기 요거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인데 초등부에서 나오는 수학 매출은 750만 원, 중등부에서 나오는 수학 매출은 1920만 원, 고등부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이제 칸을 다 비워놨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교과목에서 나오는 전체 매출은 2,670만 원. 같은 맥락에서 영어는 초등부가 1,400만 원, 중등부가 2,056만 원, 그래서 총 개는 3,465만 원. 자, 독해력에서는 초등부가 625만 원, 중등부가 784만 원, 고등부가 900만 원,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비교과는 이렇게 해서 소개는 이렇게 밑에 따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억 2천만 원이고요. 전체 초등부 전체는 3,900만 원. 그러니까 수학 초등, 영어 초등, 독해 초등, 비교과 초등만 싹 다 합친 거예요. 그러면 3,940만 원이에요.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학년군마다
수강료를 별도로 합계를 낼 수가 있고 과목마다 합계를 따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강료를 이렇게 또 별도로 보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건 좀 더 중요한 숫자니까 숫자와 컬러를 이렇게 바꿔두면 눈에 좀 더 잘 띌 것 같아요. 그리고 글씨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니까 눈에 좀 잘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과목별, 학년별 수강생 숫자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분석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초등학생인데 초등과정을 나가는 경우,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과정을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초등부만 수학이 몇 명인지, 중등부만 수학이 몇 명인지, 고등부는 수학이 몇 명인지, 그리고 수학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다 해서 몇 명인지.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영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 영어 쪽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지, 독해력을 듣는 학생들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비교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각각 몇 명인지, 그리고 전체 학생들은 몇 명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제 수학의 고등부가 늘어났다. 그래서 고등부 인원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고등부인데 고등과정 하는 학생들 20명, 그리고 고등부인데 수능을 하는 학생 20명을 정원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고요. 수강료를 40만 원, 각각 50만 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고등부에서 매출이 생겼죠. 그리고 수학의 고등부의 학생 숫자가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숫자가 139명으로 늘어났고 전체 학생 숫자는 452, 그리고 전체 매출도 1억 4,52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빨간색 칸 안에만 숫자를 입력해 두시면 돼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강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월 수강료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수강료를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한 번만 해두시면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학생 숫자가 변동하는 것은 매월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할 때는 여러분들이 저기에다가 변동된 숫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애들이 몇 명 줄었거나 늘었거나 항상 살펴보셔야겠죠?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매출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수강료와 각 과목 그리고 학년 그리고 진도마다 수강료가 다른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숫자는 어떻게 되고 그 학생 숫자들을 좀 더 크게 큰 카테고리에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맨 앞에 있는 재무보고서에 자료가 알아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을 좀 더 크게 이번에는 지출 내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입력해 두시면은 금액이 바뀌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할 거고 변동비는 매월 비용이 변동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을 변동비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비는 임대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임대료 600만 원, 관리비 60만 원, 복사기 임대료. 어떤 분들은 복사기를 임대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돈 주고 사시는 분도 계시죠. 무한잉크 같은 경우에 돈 주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임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항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복사기 임대 안 하는데 라고 하신다면 여기 복사기 임대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칸을 아예 다 비워두셔도 돼요. 그리고 돈도 빼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빈칸 두셔도 괜찮아요. 뭐 별 문제 안 생깁니다. 청소비 50만 원, 세무사비 10만 원, 세무사비는 세무사 매월 기장료예요. 그리고 정수기 임대료 5만 원, 그리고 광고 선전비 매월 150만 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월 얼마씩 이렇게 고정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이 비용을 변동비로 넣을 것이냐 고정비로 넣을 것이냐를 고민을 하시고 나는 이 비용은 변동비로 넣겠다라고 한다면 변동비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 비용을 매월 광고가 안 나가는 달에도 꾸준히 적립을 시켜놓고 비용을 집행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이런 학원 운영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광고를 좀 세게 할 거죠. 그리고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인 7월 달에 광고를 좀 세게 할 거예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 달에도 광고를 조금 세게 할 겁니다. 그럴 때 광고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자본을 좀 넉넉히 조금 만들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이익을 그냥 순이익 그대로 보고 바로 다 써버리시면 광고를 해야 될 때 어떤 경우에는 돈이 모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빼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연간 계획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광고를 하고 어떤 광고를 할 것인지 미리 결정을 좀 해두신 다음에 그런 결정 끝에 견적을 한번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견적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견적들을 12로 나누어서 매월로 이렇게 나눠두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월 평균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150만 원 정도를 잡아두면 좋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장부상에만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실제로 통장에는 이보다 더 큰 돈이 안 쓰면 남아있기 때문에 좋을 거예요. 자, 고정비용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고정비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비용 2가 있다면 고정비용 2도 넣어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동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변동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회색 박스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칸이 이렇게 있어서 좀 살펴보려고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강사 인건비가 평균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강사 1인당 학생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직원 인건비 평균은 어떻게 되는가? 직원은 뭐 상담 데스크 직원, 뭐 그냥 수업 안 하는 어떤 다른 직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원장이나 부원장, 수업을 안 하는 원장과 부원장입니다. 인건비는 얼마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강사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강사 1부터 강사 10까지, 직원 1부터 직원 3까지, 원장과 부원장 이렇게 해서 모두 15명의 근무 인력을 배치를 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에는 강사가 2명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강사 인건비 평균은 당연히 200만 원이죠. 강사 1인당 평균 학생 수. 학생 수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225명으로 늘었어요. 다시 번호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강사 2부터 강사 8까지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강사 9도 350만 원짜리 강사 한 명 더 넣고 400만 원짜리 강사를 한 명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인건비 평균이 다시 늘어났어요. 그리고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제가 숫자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넣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학생 숫자를 여기저기서 좀 빼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원은 고등부가 한 명도 없어요라고 하고 숫자를 다 줄여보면 여기에서 수학 속에서 학생은 99, 영어 속에도 고등부는 없어져 버렸고요. 영어 독해 고등 고등만 뺐네요. 독해 고등 그리고 비교과는 초등만 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학생 숫자는 33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사는 10명을 쓰고 있으니까 강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현재 33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사 이름을 쓰시거나 여러분들이 이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쓰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돈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사 이름을 쓰시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리고 이 사람은 220만 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여러분 학원에서 입력이 된 사람들만 강사로 카운트를 하고 이 강사들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학생 숫자를 나눠서 평균 몇 명인지 42명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원 숫자 대비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원장이나 부원장 수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수업을 하면 강사로 포함을 시키고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학원의 강사 인건비의 소개는 얼마인지, 직원 인건비의 소개는 얼마인지, 그리고 관리자, 원장과 부원장이 되겠죠. 관리자의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건비의 총 합계는 2,810만 원으로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드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좀 지루하고 재미없으실 거예요. 자, 조금 엑셀 잘 다루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조금 쉬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입력이 자동으로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강사 수 8명으로 바로 집계가 되죠. 자, 강사 수 8명인데 제가 여기다가 강사를 250만 원짜리 강사를 한 명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강사 숫자는 9명, 강사별 학생 수 37명. 그리고 여기에 강사를 250만 원 강사를 한 명 더 추가를 하는 순간 강사 수 10명, 그리고 강사별 학생 수 33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원 숫자를 이렇게 한 명을 더 입력을 하면 직원별 숫자가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고 직원별 학생 숫자도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년별 학생 비율,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등부가 가장 많긴 하지만 사실 초등이랑 중등이랑 거의 비슷한 숫자로 있다. 그리고 수학과 영어, 독해, 그리고 비교과 이렇게 비율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학원의 강사 숫자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년별 비율, 그리고 과목별 비율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 법한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이 계산을 안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실제로 돈이 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부터 감가상각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회계상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가상각비는 돈이 점점 감가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컴퓨터를 샀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를 10년 동안 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컴퓨터는 10년 동안 100만 원이 빵원이 될 거예요. 왜냐면 10년이 지났을 때 이 컴퓨터는 고물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는 순간 컴퓨터는 여러분들 학원의 자산으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산으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컴퓨터도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팔아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산으로 잡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회계장부상에 재무제표를 쓸 때 잡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가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려면은 재무제표를 회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가능한데 안 하셨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일단은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10년 동안 쓸 거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또 컴퓨터를 사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원래는 100만 원짜리 자산인데 그게 매월 10만 원씩 깎여서 자산은 첫 해에는 100만 원이지만 두 번째에는 90만 원, 세 번째는 80만 원, 네 번째는 70만 원 이렇게 돈을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누계를 시켰다가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벌고 있는 돈 그 숫자에서 마이너스를 시켜줄 겁니다. 마이너스를 시켜주면 실제로 통장에는 100만 원이 벌려 있는데 이 100만 원이 감가상각액을 전부 다 합치고 나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순이익에는 빵원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면 현재 통장에 있는 이 100만 원은 실제로 내 돈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써야 될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돈 써야 될 때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전한 그 재무제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 건전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가상각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요. 하지만 저 금액들은 여전히 여러분 통장에 있다는 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입력하셔야 되는가 네, 제가 지금 치도록 할게요.
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엑셀 그냥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직접. 머리가 아주 쥐가 줄 알았어요. 어찌됐건 이걸 다 만들면서 하나를 고민하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를 빠뜨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가니까 데이터 약간 수정돼서 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인테리어, 상 도시 가구, 구배 페인트, 컴퓨터, 태블릿,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말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묶어서 이렇게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태블릿 말고 기타는 그냥 퉁쳐도 괜찮은데 기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하면 수성으로 쓸 수 있는 가전제품 같은 거 냉장고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속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매번은 아니겠지만 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바꿔야 되니까 이런 분도 감가상각액에 한다면 그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전기기 이런 거 하셔도 괜찮지만 가전기기가 메인적으로 있다면 그 메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타 퉁쳐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칸을 뭐 요정도만 넣습니다. 태블릿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사용 연한은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경험에 기초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인테리어는 5년 동안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비용은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테리어를 한 번 했는데 뭘 5년밖에 못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이 조금 커지거나 하게 되면은 학원을 옮기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지금 저는 그냥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서 학원을 오래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연한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놔도 되겠지만 어찌됐건 중간에 한번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혹은 내가 지금은 재원생이 뭐 100명이고 평형이 한 35평인데 지금 어느 정도 학생이 꽉 차가고 있으니 학생 수가 한 10명 정도만 더 들어오면 학원을 확장해야겠다. 근데 같은 건물에서 같은 층에서 이렇게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옆 건물로 가야 돼요. 옆 건물로 가야 되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가 또 추가로 들겠다. 그래서 지금 인테리어 비용은 돈이 이만큼 까지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까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비용들을 저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사용연한은 5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책걸상은 학생들의 책걸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무실 가구, 그리고 도배 페인트, 컴퓨터, 태블릿,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사용 연한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월 빠져나가는 감가상각액은 100만 9천 원이에요. 100만 9천 원입니다. 100만 9천 원이 매월 이렇게 적립이 됐다가 나중에 물건을 샀을 때 저 돈으로 인테리어, 책걸상, 교무실 가구, 도배 페인트, 태블릿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나머지 내용 일단 우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시 아니죠. 11시 33분인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빨간색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계산이 잘 될 겁니다. 항목들 중에서 여러분들 학원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텍스트를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텍스트를 수정하셨는데 수식이 깨져서 뭐 이상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교정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주요 매트릭 설정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 보고서까지 조금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질문 처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은 여기까지만 쉐어를 하고 네. 자, 여기 특정 학생을 어디다 입력하나 특정 학생을 입력하려면 사실 방법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그 화면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특정 학생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특정 학생을 입력을 하려면 방법은
여러분들 그 교과 과목 개수가 좀 적다고 했을 때 학원비를 여기다가 별도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자체를 뭐 김성태 학생 할인 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여기에다가 뭐 24만 원 그리고 여기다가는 김성태 학생 똑같이 들어가겠죠. 여기도 요거를 아예 이름도 똑같이 맞출게요. 그래서 여기도 뭐 박서혜 하게 되면 여기도 박서혜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학원비가 뭐 여기는 이제 한 명이 되겠죠. 김성태는 한 명, 그리고 여기도 한 명.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친구의 수강료까지 반영이 가능합니다. 반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잡히는 부분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잡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교과를 안 하신다면 이 항목을 바꾸시면 돼요. 독해를 안 하신다면 독해를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굳이 초등, 중등, 초등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입력할 수 있는 칸은 조금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이 밖에 다른 입력을 원하시는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엑셀 파일을 조금 변형을 한번 해 본다고 하면은 많이 보내실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비율제 강사는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해서 네, 실수령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또 들어왔어요. 형제 할인, 현금 할인 금액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러면 현금 할인되는 총액을 변동비 지출해서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기타 비용에서 현재 총 다 해서 정상적으로 원래 2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에서 2만 원 할인받은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비용들을 2만 원 곱하기 받은 학생 수. 그래서 할인한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금액들을 여기다가 수강료 할인 이렇게 넣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수강료 할인 넣으시면 수강료 할인된 금액이 총 다 해서 36만 원 이렇게 되면은 수강료 할인으로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할인 금액까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 보면 반드시 질문이 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현재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파일을 약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엑셀을 좀 다루시는 분들은 수정하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린 이 수식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괜히 건드렸다가 망가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셨다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기능이 들어가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보신 다음에 질문을 하셨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지 않고 질문만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고요. 나머지 질문들은 좀 없어요.